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가스미노입니다. 오늘은 통시그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5분선의 기준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표들을 참고를 해야만이 진입 자리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고 입지를 잘 할 수 있다는 컨셉이죠. 단순히 5분선만 보고 하면은 좀 더 내가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 자리 정도는 익지를 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5분선에부터 시작합니다만은 다른 지표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통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시그널은 어떤 단순히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MACD다, 스토캐스틱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통 시그널은 두 개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 이 화면에 스토캐스틱도 넣고 또 MAC도 넣고 이래가지고 두 개에서 합칠 수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면 그만큼 선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놓은 그런 그래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기존의 스토캐스틱과 MACD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리면, 스토캐스틱은 지수의 높낮이를 일정한 구간값에서의 현재 지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아, 그런 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이라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선이 이런 선이 그 영선을 50이죠. 스토캐스틱은 50이죠. 50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50 지금 현재는 영선입니다만은 50을 돌파하거나 이틀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일정한 구값에서 중심선 가격을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고 돌파하면은 일정한 구간값에서의 중심선을 돌파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ACD는 반면에 어떤 지수의 어떤 높낮이라든지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선 가격을 나타내는 50선, 중심선 가격 이런 개념보다는 지수의 어떤 이동 평균선의 개념을 달리 표현한 평균선, 평균선 가격을 달리 표현한 것이 어떤 MACD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깊이 어떤 MACD에서 깊이 설명해 드릴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특성을 조합해 가지고 같이 보자. 따로따로 보게 되면 사람은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는 머리가 복잡해지죠. 어떤 지표가 가능한 간단할수록 좋으니까 그죠. 매매 원칙도 간단하고 판단하는데 생각의 어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그 어떤 좋은 지표를 잘 만들어서 한 가지로 가능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스토캐스틱과 MACD 조합을 같이 만들었다. 자, 지수의 높낮이와 이평선의 개념. 자, 그러면 이 차트에서 40 부분에서 일단 찍고, 그죠? 그걸 찍고,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끊기고, 이제는 우리는 매수는 이 5분선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뭐 이 부분에서 그죠? 청산을 해주고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밑에 내려오면은 본전 부분에서 빠져나오기나 하고 다시 매도로 전환되겠죠. 거의
여기서 스트레이트도 고점을 찍고 일단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은 통시근을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많이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구간값에서 일정 구간값에서 넘나지를 체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평선 수치도 하방을 계속 가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했다면은 이 자리 1차 여기서죠. 채널선하고 이런 데서 일단 한번 틀어줘야 되겠죠. 이미 큰 흐름 자체는 뭐 이렇게 밑으로 쭉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보시면은 여기서 채널선이 여기서 받치고 있고 또 선행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미 지표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선이 이 선과 이 선 트렌드 라인이 이미 여기서부터 바뀌어 가지고 이걸 이평선 개념으로 보면은 이미 이 지표에서 가장 큰 흐름을 나타내는 트렌드 라인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채널선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이어서 매도는 목표를 일단은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 통 시그널이 이어서 쭉 끝기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이어서 돌았을 때, 그죠? 가열권에서 돌아서는 흐름. 다시 또 선이 위로 올라서는 시점. 그죠? 올라서는 시점. 각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이게 밑에 저도 마이너스 20 부근에서 돌았을 때는 매도를 가능한 고점에서 하겠다. 매도는 매도인데 한번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넣고 다 재매도는 가능한 고점에서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죠? 계속 올라가면은 조짐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큰 흐름은 상방인 상태에서 이미 채널선이 통시근이 밑에서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흔들면서 우리는 매도 관점은 보지만은, 그죠? 가능한 고점 내지는 다른 차상위 저항 라인을 잘 활용하면서 잘 매도를 잘 해야 된다. 여차하면은 본전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좀 진입을 안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한번 보았으면은 그러면 이미 밑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면 큰 추세에 이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채널선이나 이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큰 흐름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 줄 때는 이걸 안 깨거든요. 눌림목일 뿐이지. 그래서 회기선 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부근에서 회기선 지지라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돌았을 때는 매수를 보는 게 쉬운지. 충분히 물론 가끔 강할 때는 영선 이 부분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단 영선 부분이 오기 전에 A에서 이미 이 부분에서 매도 신호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다음 자리는 이게 20 부분에서 돌았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매도를 들어갔다면 짧게 묶고 나오고 이어서 돌아서 버렸으니까, 그죠? 요 자리에서 돌아서 버렸으니까 매도를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건 조심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차하면 매수로 가야 된다. 공격적인 사람은 뭐 매수를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낮이하고 같은 요 구간에서의 높낮이하고 다르죠. 그죠? 같이 높낮이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같은 고점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죠. 밑에 통 시그널의 고점에서 밑에서 움직이는 가격,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가격. 그런데 지수는 등락폭이 훨씬 다르죠. 그래서 그 어떤 구간값과 높낮이 그리고 이평선의 개념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그리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이 팩트 안에서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지수를 계속 판단해 줘야 되는데 통시그널을 활용하는 관점은 한번 다시 또 제 하트를 불러서 보겠습니다. 자, 통신은 적어도 20선 올라가 이 가열권에서 20선요. 이 선이 20선입니다. 요 선. 그 밑에서 다시 돌아서느냐. 그런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죠. 그걸 잘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서 돌아섰다고 그죠? 물론 하방을 가리키는 거는 단지 채널선만 여기서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죠. 채널선 중간에 있는 채널선 그죠? 중간에 있는 채널선 요 선만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른 건 다 하방이죠. 현재 그 지표상으로는 통이 여기서 딱 돌아서니까 그죠? 일단 이 부분에서 매수를 보거나 이걸 지지선으로 하고 보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지수가 40부근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질 때죠. 플러스 40부근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질 때 지수는 이만큼 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강하게 눌림목 조정은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그렇게 깊이 안 준다는 의미죠. 그죠? 가격 조정을 깊이 안 줬다는 의미. 그래서 고점 대비는 순간적으로 60 찍고 아래로는 뭐 55, 300, 335.뭐 330, 0.6포인트도 가격 조정을 줬죠. 이 0.5분 정도의 안팎에 눌림목 주는 그런 그 가격 조정을 크게 안 준 거죠. 크게 안 준 편이죠. 그리고 이거는 강하다는 의미죠. 강하다. 이게 조정 가격이 강하다. 매수세가 대체로 강하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크게 안 준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개념도 보십시오. 한 단계 올려놓고 그죠? 추세선이 이어서 시작되어 버리죠. 추세가 이어서 이제 시작되어 버리죠. 그러면 한번 탁 치고 올리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크게 안 주고 여비될 때는 현대 그 5분선 부근에서 그죠? 한 틱 근접하면 진입해 줘야 됩니다. 안 빠지니까 하방을 준비한다거나 이래 생각이 있어는 안 되죠.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고 새로운 예를 들면 여기 박스권 심리적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박스권에서 매도를 했는 사람들이 손들매 한다고 막 할까 합니까? 이거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손절 매수. 아니면 또 박스권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남았으니까 일부는 익질하는 세력. 이게 뒤엉켜 있을 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크게 눌림목을 안 주는 이런 흐름. 이거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통시그널 또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매수로 보는 게 원칙이죠.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추세 구간에서 판단하는 건 다르겠죠. 이거는 추세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게 빨간 선을 유지한 상태죠. 이런 적어도 20선, 2선을 통시그널이 이 선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계속 이런 데서 매수를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매수. 이런 게 끊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매수를, 지지선에 오시면 매수를 받아야 된다. 반면에 여기는 이제 아직 추세가 아니잖아. 추세를 올라오면 이형으로 깨고 내려와야 추세 인형이니까 다른 거죠. 여기는 이미 밑에 하 채널선과 뭐
트렌드 라인이 큰 추세 흐름을 상방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상방으로 가는 중에 눌림목을 주는 자리니까 통시근이 이만큼 추세를 줄 때 동안 이런 데 돌았을 때는 매수를 보는 게 원칙이겠죠. 저는 제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불려요. 그게 일단 통시근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통시근을 단순히 그 이런 그 고점에서 끊겠다, 뭐 저점에서 돌아졌다 이런 개념은 보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최대한 기존의 뭐 스토캐스틱이나 MACD 이런 것들만 보시면은 잡신호가 엄청 많거든요. 잡신호가 엄청 많아요. 그거로는 도저히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로만 매매해서는 수익을 절대로 낼 수 없고 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떤 조합을 하면서 잘 잡신호를 최대한 줄이고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잘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밑이냐 위로 이게 보는데, 그죠? 이 선을 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냐 아래냐 보는데, 위라면 이 윗선 위이고, 그죠? 이 선이 위이고, 그죠? 빨간 선이 위이고 위인 상태에서 추세선하고 같이 엮였을 때는 다르죠. 추세선하고 같이 묶여졌을 때는 좀 그 방향이니까 계속 상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목표가 이제 끌고 간다. 1차 목표, 뭐 2차 목표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추세가 결정된 데 있어서. 그러나 박스 구간에서는 이걸 채널선과 그 트렌드 라인을 같이 봐줘야 된다. 그죠? 트렌드 라인. 그래서 많이 통시근이 이어서부터까지 가격은 안 맞았지만 이만큼 눌림목을 매도 압력을 어느 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금 크게 안 주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매수세는 상방으로 갈리기 때문에 크게 조정은 가격 조금 크게 안 주는구나 이렇게 어떤 시장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데스 매도 해가지고 짧게 매도 입질한다. 이렇게. 그래서 통시그널은 계속 이렇게 고점 저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박스권에서는 특히 여기서 보시면 매도 신호 떨어지고 같이 만들어지고 쭉 인데스 매도 했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청산해 줘야 되죠. 이어서 또 매도 했다면은 짧게 또 이걸 깨기 전에는 이제 청산해 주고 이게 돌아서 버리면 됩니다. 박스권이니까 이걸 깨기 전에는 박스권이다. 밑에 트렌드 라인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어서 이만큼 내려올 동안 가격 조정은 크게 안 좋잖아 그죠. 가격 조정은 크게 안 좋습니다. 이게 돌아서 버리면 이제는 위험치니까 매도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본전 부분에 빠져나온다 생각이. 이미 영수 들어서 버리면 인데스 빠져나와야죠. 생기로 들어갔다면 또 빠져나오고 매수신호 떠버리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열권 한번 만들 때까지 그죠. 이 선에 터치하는 선까지. 그러면 1차 목표이고 2차 목표 이 부분이다. 이 박스권 상방 전체 흐름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계속 이런 파동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가끔은 있죠. 이런 순간도 봉이 10개에서 15개 사이 쭉 급하게 움직일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세력들은 파동을 만들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매수 신호 떠가지고 이게 착 치고 올리고 여기서 물량을 한번 자기들이 여기 물량을 여기서 한번 공가두고 그죠. 청산하고 일부는 매도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서 받아지고 끌고 올라가지고 또 물량을 쏟고 다시 받아지고 이미 세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세력이 없더라도 이게 사동을 계속 만들어야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시장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장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다시 또 받아지고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야 어떤 시장의 에너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만들고 이런 파동도 만들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움직이려 그러면은 그만큼 어떤 시장의 주도 세력들이 돈질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자기들도 매수를 그만큼 많이 해야만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목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입질하고 다시 또 입질하고 다시 또 매도로 일부 전환해가지고 밑으로 빼가지고 다시 또 받아지고 이 고점을 돌파하고 물량을 또 섞고 다시 받아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파동이 고점 저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참고하면서 다른 지표를 같이 보게 되면은 내가 매도해가지고 먹고 매도해가지고 일부 청산하고 이게 올라타면은 이거에서 어차피 박스 구간이니까 이것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어서 매도해가지고 예를 들면 쭉 밑으로 뺀다고 미리 이 매수 신호 뜰 때까지 갖고 있어 버리면 결국은 거의 본전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본전. 여기서 이거까지 먹을 수, 2분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매도했는 거 본전되어 버리잖아요. 이어서 매수했는 것도 이어서 익지를 못하고 들고 있으면 매도 신호 떠버리니까 매틱 못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 매매 시스템은 수익이 크게 안 나오죠. 손 매매는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뭐 잘 정리하면 0.5 정도까지 정리되고 여기서 또 매수해가지고 잘 정리하면 0.5 정도 수익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매매는 수익이 크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매매에서 여기서 뭐 0.3 정도 틀고 이렇게 한 번 신호에서 한 번 매도 신호 뜻을 초기에서 수익을 잘 정리하고 다음 신호 기다리면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매수 신호 떠가지고 입질하고 또 씌워주는 그런 걸 잘 했어야 되죠. 통시그널을 어떻게 설명해야 잘 이해를 시킬까 저도 고민을 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좀 고민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든 걸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토캐스틱이나 MACD에서 간단히 좀 더 언급하면 쉬워지기는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은 이런 자기가 현재 이런 지수가 이런 높남지가 있다면 현재 지수 중심순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순가에서 지수의 위치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스토캐스틱. 그러면 중심선을 돌파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을 51을 뒀다. 최고 구간급을 51을 뒀다면 52의 52개 봉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값, 평균 가격이죠. 그러면 이 중심선 가격에서 이 50을 가리키게 되고 그 50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스토캐스틱의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토캐스틱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런 채널선하고 잘 엮어서 보시면 되겠죠. 고점을 찍고 밑에 내려가지고 채널선에 터치하는 자리이죠. 제가 수치값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선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수식도 제가 엄청 중요하지만은 잘 이런 자리에서 탁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 고점 대비 이 지수 가격이 위치가 그러면 고점 대비 어떤 중심선 가격 저점 중심선 가격 밑에 있으니까 고점 대비 저점의 중심선 가격이 밑에 있으니 중심선 가격 중심선은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중심선이 밑에 있으니까 이게 밑에 내려와 있는 거죠. 그죠? 이 선도.
이거는 종가선이죠, 종가선. 가능성은 종가, 지수의 종가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위치. 이 종가선의 위치가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다. 그죠? 그럼 다시 또, 이 기준선 가격을 돌파하니까 또 달라지는 방향을 또 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이평선의 개념으로 봐서는 여기서 탁 치고 올리는 순간에 어떤 이 평균선을 만들면서 쭉 내려왔는데 평균선이 딱 올라서니까 이 선이 올라서는 거죠. 그죠? 그럼 계속 이평선 개념으로 봐서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평선 개념으로 봐서는 상방을 유지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평선 개념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아래 지표는 이평선과 스토캐스틱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차트를 잘 쉽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잘 두 개의 지표를 잘 엮여서 이렇게 만든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시근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그 제가 방송할 때 회원이만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통시근을 원래는 제가 똥통시근을 해요. 똥통시근이라고 이렇게 했죠. 똥통 아랫똥 윗똥 이래가지고 그죠. 제가 아랫단 윗단 아래통 윗통 이렇게 똥통시근을 이렇게 좀 듣기가 거부하다 똥이 들어가니까 듣기가 거부하다고 회원들이 통시그널이라고 이렇게 회원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통시그널의 의미는 왜 통이냐 이런 의미는 그냥 그렇게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회원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걸 그 어떤 구간값에서 계속 이런 파동, 조정파동, 또 상방파동, 조정파동, 상방파동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파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값에서 계속 이 평선의 값이 이렇게 바뀌면서 종가선이 기준선 가격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렇게 그 선을 만들면서 그래프가 계속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각 기존에는 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통시근을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바 선택이라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두면은 현재 바라고 만들어지고 1로 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한번 바꿔볼까요? 1로 두면 아래 거 보십시오. 바뀌어지죠. 이거는요 1로 두게 되면은 요게 바뀌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다도 0으로 바꿔가지고 보는 양이 있습니다. 중심선을 돌파했느냐 안 돌파했느냐. 자, 0으로 바꿨습니다.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수선이 0선을 돌파했느냐. 지수선 요 가능선이죠. 가능선이 0선 밑에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죠. 그렇게 보자. 그래서 이제 선택을 0으로 두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선이, 또 지수 개념이 여기도 이제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같이 일치하게. 이것도 위에도 선택사항을 또 두었습니다. 선택사항을 하면 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쭉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지표가 조금 나가고 있는 지표가 회원들이 배포되고 있는 차트하고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2018년 버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2007년에서도 이미
많이 버전업 시켜주고 이렇게 좀 미세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2018년 버전은 좀 더 국선하고 해선에서도 좀 더 완전히 보강을 해가지고 국선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해선 부분에서 조금 그 보강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2018년 버전에서는 좀 더 보강된 부분을 다 같이 적용해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어떤 그 통신을에서 음, 더 설명해 드릴 것이 일단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이 필승과 높낮이 개념을 같이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더 이상 제가 언급 안 해드려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